영화평론가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또 기생충 박사이시죠.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영화평론가와 기생충 박사를 모셨다. 기생충이란 제목의 영화 얘기를 한다. 딱 네. 들어맞네요. 네. 제가 기생충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만나고. 그나저나 이 제목 붙여도 네. 되냐고 서민 교수한테 허락받으러 왔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대중적으로 활동한 게 그 기생충의 그 이미지를 좀 많이 개선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자유하는 게 아마 10년 전만 해도 이 영화 아무도 안 봤을 건데 지금은 이제 기생충 하면 조금 친근하기도 하고 좀 알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그래서 제 덕이라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이라고 봐야 돼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뭐 이런 건 경강부회 뭐 이런 거. 그래서 서민 교수님이 언제나 그 기생충을 좀 예쁘다, 귀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영화 보시고 나서 그 귀엽고 약간 예쁜 기생충 이미지랑 이 영화랑 맞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기생충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영화가 좀 무서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 누워서 보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봤어요. 좌석 옆자리 비어가지고 누워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걱정이 영화 얘기를 또 여기서 막 하다 보면 그 스포일러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보도자료 제일 앞에다가 아예 써놨어요. 제발 좀 그 이 기정이랑 기우 남매가 부잣집에 과외하러 들어가는 거 이후부터는 아무 얘기도 말아달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글쓰기도 너무 힘들고 아마 지금 꽤 많은 스포일러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약간 경고하고 잘못하면 스포일러 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선 제가 아직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빼고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말해야 되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생충 얘기만 하면 스포일러보다도 오히려 영화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강유정 교수가 그러면 적절한 선에서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은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기정 기우 남매네 가족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싶은데 이제 반지하방도 좀 아주 열악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가족인데요. 어느 정도에 막 이렇게 창밖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변 보시는 분이 늘 자기네 집을 좀 향하는 것 같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다가 이번에 좀 사기를 쳐서 과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남매가. 그렇죠. 기정은 사실은 재수생, 장수생인데 대학생인 척하고 여동생도 사실 그렇지 않은데 되게 미술치료사, 심리치료사인 척해서 부잣집에 들어가고 났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생기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사고와 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다? 뭐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하고 연결 빡 바로 돼요? 바로 됩니다. 이 원래 제목을 데칼코만이라고 지을까 했대요. 봉준호 감독이. 왜냐하면 이 반지하방도 4인 가족이고요. 아주 언덕이 높은 저택에 사는 사람도 딱 4인 가족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부부. 이렇게 구성원은 똑같은데 사는 게 너무 다르다. 모습이 딱 찍어놓은 데칼코마니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로 우리가 양극화 스펙트럼의 거의 끝에서 끝 어떤 삶의 풍경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제목을 왜 기생충으로 붙였는지 알겠어요? 뭐 기생충이 딱 정말 맞는 제목인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약간 위장도 하고 근데 그게 기생충이 보통 숙주에게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생충이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얘가 반드시 얘는 새한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새가 개미를 안 먹으니까 새가 좋아하는 딸기처럼 개미를 바꿔요. 그러니까 새를 속여 먹어서 결국 이제 새가 개미를 잡아먹게 만들어서 개미 속에 들어가서 개미의 색깔을 바꾼다? 개미의 색깔을 빨갛게 바꾸는 거죠. 껍질을 팍팍 갉아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사기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숙주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도 그 주인공들이 부잣집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가진 공작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기생충의 노력이 더 이제 대단하지만 여기서 그런 점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제목을 기생충을 붙인 거는 그
반지하방 사는 사람들이 부잣집에 어떻게 기생하려고 하느냐 이걸 주목해서 딱 붙인 제목이다. 뭐 저는 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도 네. 비슷하게 봐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제몸 안에 기생충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고 사는데 네. 이 부잣집 가족들이 자신의 몸 안에 저택 안에 음. 기생충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르겠죠. 전혀 모르는데 그 점도 좀 약간 유사하다. 명문 대학생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미술 치료사인 걸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사실 보시고 나면 또 불편해서 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어떤 느낌들을 전달해 주는 거에 좀 맞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면 좀 잠을 좀 못 이루겠다. 내지는 좀 악몽을 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안 보셔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딱 개운하게 이 영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록버스터 영화 보고 나면 끝에 가서 영웅이 세상을 다 구해버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의도를 갖고 만들었고요. 실제로 아주 불편한 영화입니다. 네. 무서웠댔잖아요, 서민 교수는. 네, 저도 무섭기도 무서웠습니다. 하죠. 네. 갑자기 잔혹극에 대해서 놀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봉준호 감독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그 기생충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에 붙는 기생충.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생충의 행동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다리를 좀 붓게 만드는 기생충이 있는데 예. 그 기생충이 원래는 착한 애예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기생충이 들어가서 걔 행동을 조종하면 걔가 사람을 갖다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거야. 그러니까 저야 그 모르는- 기생충에 네. 기생하는 기생충은 사람을 망가뜨려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상한데 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네, 됐어요. 거기까지 연구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기생충 자체는 착한 애를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그런 기생충도 있고, 그게 이제 기생충의 기생충이거든요. 영어로는 하이퍼 파라사이트라 그러는데, 예. 이 영화에서도 기생충의 기생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것도 참 디테일이 아주 멋있네 생각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하실 거고 지금 우리 정관영 선생님처럼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싶을 텐데 보신 분들은 딱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봉준호 감독이 이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 그 시각에 좀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우리 양극화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그 부자 쪽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이 영화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부자가 그렇게 또 나쁘지만도 않고요. 때로는 빈자들끼리 서로 착취하려는 모습도 얼핏 보이기도 해서 예. 그게 좀 당혹스럽고 좀 불편한 거죠. 네. 일각에서는 현실을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특히 가난의 풍경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른바 빈곤 포르노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강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덜 했다고 보여집니다. 덜 했다, 오히려? 했다. 왜냐하면 뭐 그 우리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자기도 반지하방 살아봤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 진짜 빈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희화화해서 우리 캐리커처란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거지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면 예. 훨씬 더 끔찍했겠죠. 그래요. 이 가족들은 절대 가난에 주눅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좀 아주 인상적인 거는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가령 물난리가 났는데 반지하방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침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부유한 집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오늘 간만에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둘 다 네. 나쁜 짓을 한 건 없어요.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현실이죠, 양극화의 현실.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전혀 과장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 기생충 얘기만 하면 안 돼요. 평상시 우리 사회 문제에 칼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화가 빈곤 포르노라는 지적 동의 안 합니까? 저는 기생충이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게 포르노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설사예요, 설사. 빠져나갈까 봐. 네, 설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설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밀려나가서. 그걸 억울하다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입장에서. 설사를 일으킨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분이 뭔가를 잘못 드시고 설사를 한 거라서 그렇게 네. 표현했는데 이번에 그 물난리가 이제 반지하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냥 기생충이 저렇게 설사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장면 뭐 생각나서 계속 기생충 얘기만 하게 되네요. 즉 가난을 너무 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 두 분 다 의견은 실제 그러시네요. 우리 모습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예, 예. 그나저나 이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만약 못 탔다라면
지금 같은 흥행 돌풍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뭐 거기서도 물론 개그 문제를 또 다뤘고요. 양극화 문제도 다뤘고 끝에 불편한 것도 좀 비슷했습니다만 훨씬 더 저조한 흥행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영화의 어떤 만듦새 차이를 떠나서 아마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많이 비유가 됐어요. 뭐 영화계 노벨상 아니냐. 뭐 그리고 또 단순하겠지만 좀 연결지어서 뭐 아카데미상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일단 평범한 관객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좀 자극해서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535만이 벌써 들은 거지. 아마 무관으로 돌아왔다면 뭐 작년 버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실 만한 분들이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금종려상 안 탔으면 서민 교수 안 봤을까요? 저는 기생충이니까 제 얘기니까 봐야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 과거에 그 한강 작가님이 멘부커상 탔을 때 그 책이 거의 정말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상의 권위에 굉장히 굴복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걸 상의 권위에 굴복한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상의 권위에 굴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채식주의자가 상 받았다고 해서 좋다고 봤는데요. 어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도 기생충 상 받았다고 해서 봤는데 불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약간의 지적 호기심이 조금 굴복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또 영화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창동 감독의 버닝과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관객 동원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영화는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좀 불편합니다. 설국열차는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뭐 봉기되는 느낌도 있었고 꼬리칸의 어떤 반격 같은 어떤 쾌감이 있었잖아요. 그냥 보는 내내 그냥 재밌죠. 그렇죠. 네. 스펙타클하고. 괴물도 재밌었는데 이번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영화들을 기대했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네. 상 안 땄으면 500만인데 상을 탔기 때문에 1000만을 넘게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도 보셨죠, 서민 교수? 그럼요. 저는 봉준호 감독 좋아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영화가? 문제의식 자체는 그건 거기서 같은데 크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려내는 방식, 이야기 풀어나가는 방식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가장 잔혹한 영화 중 한 편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은 연쇄살인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이란 것도 있었지만 이 정도 잔혹성은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폭력의 수위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감정을 굉장히 아주 밀도 높은 상태에서 폭력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까 잔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섭다고 했어요. 네, 무섭다라는 말씀처럼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죠. 뭐 맛있는 커피를 이제 마실 때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비싼 커피를 먹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이건 뭐죠? 커피랑 연결해서 잔혹함이 연결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커피값이 이제 다른 분의 밥값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왜 요즘 고급한 영화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나올 때 굉장히 또 내가 여기서 이 영화를 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두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하나가 양극화를 주제로 다룬 영화인데 스크린을 양극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정작 이 영화가. 뭐 그건 물론 이 영화 하나의 탓은 아닙니다만 제도의 탓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 일부러 좀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선정적 장면이 꽤 있다. 이게 왜 15세 관람가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15세 정도면은 맞아요. 우리가 15세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걔네들도 이런 영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약하게 자란 어른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거에 더 취약하지. 강 교수도 동의합니까? 저는 15세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는 건 15세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가족 영화로 착각한 가장이 그렇죠.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민망했던 거지 15세 영화 관람가는 가능합니다. 저는 네. 괜히 여기 약간 야한 장면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식의 그 기사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문제는 대사가 노골적일 뿐이지 그렇게 야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네. 관객 유혹용 아니냐 이거죠. 근데 아마 그 말 듣고 보시면 좀 시시할 정도로 야하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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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야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저도 독점, 가슴이 한 번도 안 스크린 뛰었어요. 독점 얘기는 스크린 독점. 그거는 저기 전문가이신 강 교수님. 저는 어쨌든 이 봉 감독이 그 괴물 때부터 스크린 독점 문제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맞고요. 근데 문제는 또 기생충에서 지금 바로 엑스맨으로 스크린 독과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이미 넘어갔어요. 구조 자체가 한 주 단위로 이렇게 독점적 구조가 알겠습니다. 릴레이입니다. 네. 전문가 평점이 이게 9점대 나오더라고요. 네. 두 분도 9점대 주실랍니까? 저도 별 5에 4개 줬습니다. 네. 저는 저는 N 포탈에다가 10점 만점 줬습니다. 10점 만점. 네. 그리고 3줄짜리 멋진 평을 썼죠. 네. 뭐라고요? 기생충이었으면 조금 더 참았을 건데 그게 아쉽네. 그게 좀 다르다 이렇게 썼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영화 보시면 압니다. 기생충은 웬만한 굴욕에도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굴욕 때문에 뭔가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도 꽤 점을 쳤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게 뭘지는 아직도 궁금하네요. 네. 강 교수는 한 줄 평.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양극화 시대를 찌르는 봉준호의 칼날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어딘가 찔리는 기분이 누구나 다 드는 영화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렇죠. 다 네. 찔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쯤 되면 오늘 뭐 큰 스포일러 없이 잘 얘기한 겁니까? 거의 없었죠.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관객이자 평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겁니다. 네. 특히 서민 박사께서 기생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서 네, 아주 도움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영화 보시기 전에 제가 N포탈에 썼던 기생충이라는 글 한번 읽어가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강유정 서민 교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